저는 무엇보다도 첫째,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닥치고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고초려가 아닌 안 되면 오고초려라도 해서 스스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헌정TV 한 주간의 하루시우 유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유헌정 포럼의 상임대표이신 정영근 대표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었는데 왜 이렇게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태인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요? 네, 저도 지적하신 데 대해 동감입니다.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윤 후보와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서 한층 고조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으로 견인되었던 중도파, 무당파가 실망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하락하고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호남의 결집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과 감옥의 갈림길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캠프나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거에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뛰고 있는 그러한 이분들의 노력으로 거센 바람이 일어서 좌파 역시 결집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윤 캠프는 최근까지 이대로 가면은 무난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과 자만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싶네요. 네. 또한 세 번째는 네. 보수 세력의 텃밭인 네. 부산, 대구, 네. 영남 지역에서 네.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약진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나요? 예, 저는 한 두 가지를 네.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니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만은 대구는 물론이고 부산은 오히려 대구보다 더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중장년 노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면 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네. 네. 그런 정도로 그분을 열렬히 따르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쉽사리 윤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탄핵의 영향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탄핵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둘째는 과거 대선에서는 예를 들어 부산 같으면은 항상 시민의 여론을 결집하고 주도하는 그러한 이른바 맹주가 있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과거 박관용 의장이라든지 최병렬 대표, 네. 그 후로는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 시민의 의사와 여론을 갖다가 나름대로 모으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90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그 90점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에. 90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게 의소를 결집할 게 없고 이게 뭐 좀 중구난방이 아닌가 네. 이런 것을 이재명 후보가 아주 파고들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지 그렇죠. 않느냐. 네. 대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막 대구를 주도할 수 있다는 분이 주호영 의원 정도 하나인데
유승민 의원도 탄핵 때문에 네. 굉장히 배척을 받고 있고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은 보면은 소위 wait and see 기다리고 보자 이렇게 해서 방관자적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대구에는 부산보다도 더 네. 이것을 주동할 수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 영남 네. 보수의 텃밭인 영남 세력이 네. 이재명 후보가 네. 치고 들어오는 그런 소지를 남기는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묘소 참배하면서 묘비를 붙잡고 엉엉 울었단 말이죠. 네. 그 넓은 바위 위에.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쇼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노무현 세력들이 완전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지지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특히 우리 네. 부산 시민들이 좀 네. 감성적인 요소가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지? 네네. 네. 그러면 지역별로 뭐 충청이나 수도권은 좀 어떠한가요? 서울은 윤 후보가 상당히 앞섰는데 그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둘이를 이렇게 정산하면은 거의 시세말로 똔똔으로 돼가는 그런 상황이고 충청도는 우리 윤 후보의 본향, 네. 본 고향인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나는 충청도 이서방이다. 소위 사위임을 강조하면서 맹렬히 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도 그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상황 대처 능력이 이재명 후보가 좀 뛰어난가 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번 선거에서 정말 양 후보 어느 후보 못지않게 전부 다 MZ 세대에 대해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세대별로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적하신 대로 선거의 그 여러 가지 양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영남이다, 호남이다, 충청도다 하는 지역별의 그러한 표심이 선거를 좌우하다시피 했는데 그 뒤로는 좌파다, 우파다, 중도파다 이런 이념이 판을 주도하다가 지금은 소위 2대남, 3대남, 2대녀, 3대녀 이런 MZ 세대가 네. 등장함에 따라서 세대가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보면은 소위 그 MZ 세대 20대는 우리 윤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앞서가던 30대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약간 이렇게 서브하는 네. 그쪽으로 좀 약간 편향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50대는 소위 민주화 세대를 해가지고 40대는 더 이재명 후보 쪽으로 키우는 듯하고 50대는 그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윤 후보가 아주 압도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압도하지 못하고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느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계속 해본 결과 한 추이가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좀 뒤떨어지지만은 그 지지층이 굉장히 강고하고 단단한 반면에 윤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무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네. 층이다 하는 걸 했는데 지적했는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주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 최근에 보면 그 안철수 후보 측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변화가 상당히 있죠. 그리고 그 안철수 측근에 대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감정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고 그렇습니다. 또 TV 토론 보면 안철수 후보가 거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정말 이게 단일화가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쯤 되면 뭐 단일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는 내심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정권으로 대표되는 586 기득권 정치 세력을 이제는 교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3정당으로 살아나야 되겠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적어도 20명 이상 되는 원내 정당으로서 이 굳혀야 되겠다.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협상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윤석열 후보 측과 그 안철수 후보 측의 협상팀이 아마 협상하는 과정에 이러한 의도를 보였는데 이게 지적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완강한 반대와 네. 그리고 윤 후보의 캠프의 어떤 강성 네. 지지파의 그런 반대 여기에 봉착해서 한 걸음도 뚫을 수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한 나머지 긴급 네. 기자회견을 하고 아, 결렬을 선언한 것이 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정당의 대표로 살아남는가 이것을 가장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를 잘 포착한 민주당이 그럼 우리한테 오너라. 우리한테 오십시오. 우리는 중대 선거구제를 네. 우리 지방선거를 먼저 시작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중대 선거구제를 해서 다당제에 우리가 문을 열겠다고 하면서 빅 텐트를 치면서 강력하게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점에서 약간 그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쪽 기울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는 말을 밤낮으로 바꾸면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지 않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혹독하게 배신 배반당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주지 않고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것이 그렇죠. 현재 상황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진정성을 갖고 이 대화를 하면 좀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저는 네. 그런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채널이 그렇게 여러 개가 가동이 되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후보들 간에 1대1 대면을 통해서 진지하게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서로 네. 소위 요새 말로 간 떠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 보는 후보가 거. 바로 직면하면은 네. 큰 것을 부르뜨려야 되는데 네. 또 후보가 같이 하다가 결렬되면 영원히 결렬되기 네. 때문에 먼저 협상팀을 보내가지고 네.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네. 그렇게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전략으로 네. 임했던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준석 당대표의 워딩을 보면 좀 일말의 그 약간 일리 있는 말이 좀 있어요. 그 뭐냐면 안철수 후보의 의사소통 구조라든가 또 이런 결정 과정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던데 하루와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기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신랄하게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바꾸기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말 바꾸기 한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안철수의 이 변덕 같은 게 사실상 일반 국민들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안철수 예. 후보가 진정 이렇게 단일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에 대해서는 네, 과거에 여러 가지 네, 정치 행각이나 행적에 비추어서 네, 모든 국민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씀들을 아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누가 그 박성민 우리 저 정치 평론가 유명한 정치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준석 대표야말로 하늘이 국민의 힘 정당에 좀 보배다. 정말로 이거는 귀중한 보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명석하고 판단이 명민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덕이 좀 부족하지 않냐. 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너무 재성이 박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성해서 그런지 좀 참을 거는 참고 젊어서 그렇습니다. 할 말도 조금 줄이고 네.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안철수와의 그런 협상을 갖다가
그 이준석이 가로막았다 해가지고 내심 불만도 굉장히 덜 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권 교체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굉장히 참 부담을 갖고 지금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태세로 좀 임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첫째,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닥치고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고초려가 아닌 안 되면 오고초려라도 해서 스스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성공치 못하더라도 설사 박대를 받고 비참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우리 윤석열 후보는 통합과 인내와 관용의 그런 아이콘으로 국민에게 부각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본인이 참 여러 가지 면구스럽고 내키지 않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역시 여러 번 수차라도 방문해서 꽁꽁 얼은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녹여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자신보다도 대한민국, 나라와 국가를 우선하는 분이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하시는 그런 교량과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텃밭인 부산 경남은 다행히도 부산 경남에는 전직 국회의장 부의장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박이태, 정의와 김형호, 정가변 부의장 그리고 지금 최다선 아마 의회 최다선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또 거기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서병수 의원이 이제 5선 그렇습니다. 의원이죠. 조경태, 서병수 이런 분들이 네. 부산에 지금부터는 완전히 부산에 꽈리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부산이 적어도 60% 이상의 목표를 정가지고 이분들이 뛰면 부산이 나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은 목표를 70%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도 70% 간신히 넘었거든요. 그게 지금 후보가 뭐 부산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또 부산에 한 9% 10%가 그 부산 출신인 안철수 후보를 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대의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 부산 시민에게 소구하면은 부산 시민들은 그게 충분히 응답하고 반응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충청도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본향입니다. 충청도 많이 기대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크로스한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충청도 종령을 받고 있는 정진석 부의장 등 충청도의 모든 전 현직 의원 당직자가 총출동해서 총력전을 펴서 충청도는 꼭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청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유권자의 50%를 품고 있는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이 저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은 왜 윤석열이어야 하느냐, 왜 이재명의 대통령이 돼서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합리적 근거와 논리를 잘 정리해서 홍보전에 총력전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왜 자신은 윤석열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아주 글을 쓴 것을 내용을 보았는데 굉장히 수긍이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홍보전에 좋은 사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영 싸움으로 좀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초에 윤석열 후보를 소환을 했을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586 운동권 세력들의 이런 부정 민낯을 낱낱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던 국민들이 이 선거 운동이 전개되면서는 이상하게 이게 그 여권의 이제 민주당 세력들이 결집을 하면서 이상한 진영 싸움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손해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에 속한 그러한 택시 영업자들이 월 그분들의 수입이 500만 원이 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3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는 150만 원. 이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는데 네. 지원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 지원 대상도 잘 선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대선이 바로 지나서 지원을 그쵸. 해야지 선거 앞두고 하니까 대선 지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문 대통령이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것은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그렇죠. 지금까지 한 행각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짓을 행각하는 것이 이 선거판을 갖다가 굉장히 더럽히고 오염되고 이 지금 선거의 공정한 선거를 그쵸. 이렇게 이러한 행태로 인해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절대 건절해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 공보물을 받은 일부 이제 그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그 공보물이 누락된 채로 이렇게 발송된 거에 사례가 부산에 지금 동래에도 한 건이 보고가 됐고 울산에서도 한 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의도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철저하게 이 부정선거나 강권선거 개입이나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또 선관위에 책임을 묻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네. 그야말로 완전히 깬 눈으로 네. 그야말로 이 선거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정말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또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은 안 계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저게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우리는 신성이 사람이란 신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달라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압니다.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 우리는 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이 양심을 우리가 저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저는 부탁드리고 소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전략가답고 또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셔서 그런지 정치 상황이나 이런 분석해 주신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